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SA 계좌 배당금 출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ISA 계좌는 납입한 원금까지는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흔히 알려진 내용입니다. 실제로 ISA 계좌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나 영상들을 찾아보면 거의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ISA 계좌를 5년 넘게 운용해보니 현실은 알려진 사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납입 원금까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다 라는 말은 ISA 계좌를 장기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실제로 출금을 시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 ISA 계좌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왜 알려진 내용과 현실이 다른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ISA 계좌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이유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이 영상 하나에 꾹꾹 눌러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ISA 계좌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니 5년이면 1억까지 채울 수 있죠. 이 1억으로 연분 배율 15%짜리 커버드콜 ETF를 매수한다면 매달 125만 원 정도의 분배금이 들어옵니다. 세금 걱정 없이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납입원금 1억까지는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다고 했으니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과세이연 혜택을 끝까지 누리면서 분배금 중 일부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출금해서 생활비에 보태면 되겠네. 그럴싸한 계획 같지만 실제로 ISA 계좌를 장기 운용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ISA 계좌는 시간이 지나 수익금이 커질수록 출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열심히 운용한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출금하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테니 제 ISA 계좌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며칠 전 제 ISA 계좌에 에이스 미국 500 데일리 타겟 커버드콜이라는 종목에서 분배금 85만 1,000원이 입금됐다는 카톡이 왔습니다.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이 동일한 85만 1,000원이고 세금 합계는 0원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15.4%가 원천 징수됐을 텐데 ISA 계좌라서 세금 한 푼 없이 그대로 들어왔죠. ISA 계좌와 배당 투자의 조합이 꽤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분배금이 들어오면서 예수금이 88만 4,535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출금 가능 금액을 보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분명 분배금이 입금되면서 예수금이 88만 원 넘게 쌓여 있는데 실제로 제가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이죠. 세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ISA 계좌에 지금까지 납입한 총 금액은 7,8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대로라면 이 7,800만 원까지는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단 1원도 출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ISA 계좌에 있는 주식을 200만 원어치 팔아도 제 ISA 계좌에선 출금 가능 금액이 0원으로 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네 번째 사진에 답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실현이익으로 1,485만 3,506원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일반 계좌였다면 이 실현이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됐을 겁니다. 계산하면 228만 7,439원입니다. 원래는 원천징수 됐어야 하는 돈이 계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상단을 보면 고객님은 일반 계좌 대비 228만 7,439원 절세하고 있어요 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 겁니다. 분명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금에 대한 제약이 시작됩니다. ISA 계좌는 이 228만 7,439원만큼의 금액을 계좌를 해지하며 세금을 깔끔히 정산하기 전까진 출금하지 못하도록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85만 원의 분배금이 들어와도 예수금 형태로 잡힌 채 출금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제가 출금을 하고 싶다면 이 228만 7,439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수금으로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실현이익의 15.4%를 초과하는 금액만 출금할 수 있고 초과분일지라도 납입 원금 이내까지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현이익이 없는 상태라면 납입 원금 이내라는 조건만 신경 쓰면 되지만 실현이익이 커지는 순간 출금하지 못하고 묶이게 되는 돈도 함께 커집니다. 계좌 개설 초기에는 수익이 크지 않아서 이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처음 1년 정도는 출금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수익이 쌓이면서 출금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분배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228만 원을 넘어설 때까지 모아두었다가 그 초과분을 출금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출금을 위해 많은 금액을 방치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당금을 조금씩 뽑아 쓰면서 지낼 거야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현 가능성이 0으로 수렴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ISA 계좌의 출금 시스템은 증권사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이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ISA 계좌 출금 시스템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시간은 걸려도 가장 확실합니다. 배당금 출금이 안 된다면 ISA 계좌에서의 배당 투자는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를 3에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자산을 모으고 불릴 목적으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ISA 계좌와 배당 ETF는 꽤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방식으로 ISA 계좌에 담긴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제가 ISA 계좌에서 활용했던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커버드콜 ETF 두 종류를 보유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월 분배금으로 미국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던 바로 그 전략입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 과세 측면에서도 큰 덕을 봤습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이 모두 수익으로 잡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손실로 잡히기도 하면서 과세 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7,800만 원을 납입해서 1억 2,600만 원까지 키웠고 계좌를 해지할 때 낸 세금은 고작 46만 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이 통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몇 년간은 분명 효과적이었죠. 분배금이 손실로 잡히는 것이 특별한 규칙성을 갖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전략으로 쓰기엔 무리가 있고 여러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는 ISA 계좌를 해지하면서 그동안 모으고 불려서 만든 1억 2,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로 모두 이전했습니다. 저는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 원까지만 채우지 않고 납입 최대 한도인 연 1,800만 원까지 가득 채우는 걸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죠. 그 결과 현재 연금저축계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대략 7천만 원 정도 담겨 있습니다. 연 3% 배당 수익률로 계산하면 월 17만 원 정도가 매달 배당금으로 입금되고 있죠. 연금저축계좌는 앞서 보여드린 ISA 계좌와는 다릅니다. 연 60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처럼 일정 금액이 예수금 형태로 묶이지 않아서 입금된 배당금을 출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증권사 영업시간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제약은 있지만 ISA 계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고 봅니다. 물론 두 계좌 모두 출금보단 적립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배당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배당금의 출금 가능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ISA에서 불린 1억 2,600만 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했습니다. 올해 안에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이 중 3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300만 원은 혜택을 받은 대가로 묶이게 되고 나머지 1억 2,300만 원은 과세 없이 출금 가능한 재원이 되죠. ISA 계좌에서 넘어온 1억 2,600만 원과 올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1,400만 원을 합친
1억 4천만 원으로 연 분배율 15%짜리 커버드콜 ETF 두 종목을 각각 7천만 원씩 매수했습니다. 커버드콜 두 종목에서 매달 175만 원 정도의 분배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받던 월 17만 원이 더해지면 연금저축계좌에서만 월 192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연간으로는 2,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입니다. 이 분배금으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가하며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제가 매년 1,800만 원 납입 한도까지 가득 채우면서 추가로 미배당을 매수해 나간다면 연간 4천만 원 이상씩 배당 ETF를 모아갈 수 있습니다. 2년 6개월마다 1억 정도의 금액이 배당 ETF로 쌓여나가는 시스템이죠. 미배당의 배당 수익률을 연 3%로 계산한다면 1억씩 추가될 때마다 월 25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추가됩니다. 배당 재투자와 추가 납입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현재 월 192만 원인 연금저축계좌의 현금 흐름이 5년 정도 후엔 월 250만 원 근처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설한 ISA 계좌도 지난 몇 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3년 이상 꾸준히 운용해 간다면 의미 있는 규모로 쌓여 있을 겁니다. ISA 계좌에서 8천만 원 정도를 만든 후 연금저축계좌로 다시 옮기고 그 자금으로 다시 커버드콜 ETF를 매수하면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추가되죠. 보수적으로 잡아도 2030년까지는 제가 목표로 했던 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만들어지는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고 건보료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도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3년에 1억씩 배당 ETF를 모아가는 것이 목표지만 배당 재투자로 배당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2년에 1억, 또 몇 년 후엔 1년에 1억씩 배당 ETF가 쌓여나갈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물론 정부 정책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바뀝니다.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수도 있죠. 실제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식이 바뀌면서 연금저축계좌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 조합의 투자 매력이 크게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도가 바뀌어도 제 노력으로 커버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더 열심히 수량을 늘려왔습니다. 그 결과 배당 소득세 15%만큼 감액된 상황에서도 오히려 제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의 절대 규모는 감액 이전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안 될 핑계를 찾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면 기회는 반드시 열립니다. 효율을 조금 더 높이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요동치는 주가에 집중하다 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시장 흐름을 예측하지 않고 배당연금 늘리기에 집중하는 것도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변동폭이 클 때는 불필요한 생각이 많아지기 쉬워서 저는 최근 들어 포트폴리오와 투자법을 최대한 단순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개한 포트폴리오를 더 다듬어서 종목 수도 줄이고 계좌도 더 심플하게 구성했습니다. 2개로 운용하던 연금저축계좌도 조만간 1개로 통합할 생각입니다. 효율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오히려 근본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최대한 쉽게 가보려 합니다. 매일매일 움직이는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계획대로 현금 흐름을 늘리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돈이 몰리게 되면서 좋은 기업임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종목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진 종목들을 여유 있게 살펴보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의 우량한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되었지만 언젠간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땐 주가보다 수량에 초점을 맞춘다면 흔들림 없이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지만 수량은 우리가 정합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